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매출에 관해서 매출 실적이 21기, 22기, 23기 올해니까 1분기 내수가 21기에는 358억. 오, 358억? 엄청나네. 아, 1년치니까. 그리고 와, 이거 그래도 358억이야? 총 634억의 매출을 올렸고 18년에 19년엔 703억. 19년에 최고 매출 올렸네. 703억. 올해는 코로나가 있는데 1분기에 157억이면 4 곱하면 4, 1, 4, 4, 4, 5, 20, 600억, 4, 7, 28, 620억 정도. 좀 모자리네요. 근데 코로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맞죠? 자, 요거. 자, 올해는 157억. 그 중에 내수, 고객 성공 사업 부분이 70억, 디지털 워커 사업 부분이 27억, 에타스 사업 부분이 48억. 이렇게 해서 이게 38%, 뭐 30%, 48%, 30% 이렇게 됐죠. 판매 방법은 직접적으로 요구에 맞춰가 고객 요구에 맞춰가지고 콘택트 센터 솔루션, UC 솔루션, 영상 회의 솔루션 등 기타 솔루션에서 한 명의 영업 전담 직원의 모든 영업 조직을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남 지방의 고객 확보를 위해서 영남지사를 부산에 두고 있다. 모든 영업 활동은 사후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직접 혹은 파트너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다. 간접 방식은 통신 SI 업체와 건시수험 판매 실수요차에 대한 직접 영업은 당사가 직접 고객의 구매 정책에 따라 SI 업체와 체결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구축에 관한 설계, 구축, 연동 모든 작업이 당사에 책임지고 있다. 통신사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대형 고객 위주 형태로 시스템을 통신사업자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무상 공급하고 향후 몇 년간 통신 서비스 계약을 맺는 형태. 통신사업자가 직접 미리 사놨다가 고객한테 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우리 서비스 한 5년간 써야 돼 이러면서 쓰게 하는 그런 거. 파트너에 의하는 방식. 당사 영업 파트너인 영업에 의해 판매 형태로 단순한 납품 행위는 파트너를 통해 수행하거나 시스템의 연동은 당사의 기술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는 수의계약이나 입찰, 요게 매출이 45%였죠. 국외는 수의계약, 수의는 바로바로 다이렉트 1대1, 그게 수의 맞죠. 디지털 워커 부분에는 국내는 수의계약도 하기도 하고 입찰도 하기도 하다. 그게 매출이 17%를 차지하고 있고, 에타스 사업 부분은 국내는 수의계약이나 입찰로 하는데 여기에 매출의 31%, 전화카드, 전화기는 수의계약, 국외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사업 분야는 전문 특수화된 분야로 단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과는 차별화가 있어야 되며 단연간의 기술 영업에 대한 컨설팅 능력이 높게 요구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금 돈 좀 잘 벌고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세미나를 한 연 3회 이상 수행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 최대의 영업적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매월 단위의 월 단위의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로 고객의 홍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바야와 파트너 계약을 교환 솔루션 국내 공급 지원들을 아바야하고 맡고 있고, 시스코는 파트너 계약인데 국내 SI 파트너로서 음성, 목소리,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AS 스펙 파트너 계약은 아웃밴드 컨택센터 솔루션 국내 공급 및 기술 지원하고 있고, 3일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 계약을 하고 있고, 김현장 법률사무소는 특허를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개발비 아까 나왔던 것 중에 18년도에는 37억, 19년도에는 38억, 2000년도에는 지금 1분기에 9억 9천, 거의 10억이거든요. 4분기니까 40억, 좋다, 40억. 근데 이 회사가 시총 600억이잖아. 연구개발비가 40억. 이 순이익이 얼마게? 순이익이 한 분기에 8억이거든. 48, 32, 4 곱하면 32억. 저들 순이익보다 기술비가 더 많이 쓰고 있어. 멋지죠? 자, 한번 가보자. 그래,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IP 지원 컬러링, 통신 보안 멘트를 외부 장치가 아닌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장치로 기존 통신 보안음 제공 장치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군 사업을 위한 필수 장비로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 컬러링 하나 나왔다고 매출 증대가
된다 하고, 컨택센터의 중요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뭐 콜센터 현황 전광판 솔루션이 이런 특허 연구 개발 실적으로 나온 거예요. NMS 솔루션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교환 시스템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장애 등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쪽에서 한 군데 앉아가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고, ETS 솔루션은 아까 전에 그 1편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이네요. 컨택센터에서 이렇게 딱 그런 그 사진을 보고 하는 거하고 그림을 보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겠네. 옴니 채널 솔루션은 IPCC 전화 기반의 컨택센터에서 채팅, 이메일, 화상 등 다양한 채널을 수용할 수 있는 옴니 채널을 솔루션 개발로 옴니 채널 솔루션 개발로 경쟁력 상승 및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UC 모바일 솔루션은 사무실이 아닌 환경에서도 EUC 모바일 개발로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업무의 확장, 차별화로 경쟁성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쭉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 연구 인력이 110명, 151명의 직원들 중에 연구 인력이 110명이고 거기에 연구비가 40억, 시가총액 660억짜리 시가총액에서 순수익이 8억이라는 게, 단기 순수익이 8억 되는 회사가 32억 정도 되는, 순이익이 32억 정도 되는 회사가 40억 정도를 뭘로 쏟아붓고 있다? 매출로 그 연구개발비로 쏟아붓고 있다. 대단하다. 대표이사 현현태님 맞죠? 없네 이름이 29.96%. 그래서 요거는 경영권 분쟁에서 만약에 발생되면은 지분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도 나오긴 해요. 22%. 매출채권은 작년 말에 116억이었는데 올해는 72억 줄었어요. 좋은 거죠. 매출채권은 외상값이야. 이거 물건 줬는데 이 새끼가 돈을 안 줘. 어떻게 돈 줘. 돈 없어. 조금 기다려봐. 어음 줄게. 시간 지나서 돈 줘. 조금 더 기다려볼게. 이래 됐구만.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얼마까지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런 회사는 80%가 관공서 뭐 대기업이라 가지고 돈 뛸 일은 없죠. 그래서 범주별 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단기 금융상품,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 CMA 바로 바로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1억. 단기 금융상품 다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각 후 원가, 상각 다 하고 뺄 거 다 빼고 했는 원가가 뭐 128억인데 이거는 뭐에 대한 상각 후 원가인지 몰라서 패스. 금융상품별 범주익 순이익, 금융상품을 이자 수익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길래 이자 수익이 1억이 나와. 이것이 1억이면 곱하기 1% 잡으면은 100억 있으면 1% 나오나? 통과. 100억 있으면 1% 나오네. 맞죠? 이건 모르겠고.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당 분기 말에 매출채권이 146억, 정기 말에는 매출채권이 211억. 매출채권이 211억 있었는데 올해에 매출채권이 146억으로 줄은 거지. 이게 돈을 좀 더 받았다 이거겠죠. 계약자산. 기타자산. 선급금은 급을 빼면 선금이거든요. 선금. 내가 미리 준 거, 선금으로 준 거 1억 4천을 줬다. 1억 4천을 선금으로 줄 정도면은 뭐 원재료 값이나 뭐 기계 값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선급 비용. 돈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작년에는 상품을 만들어 바로 물건 팔 수 있는 거, 바로 가져와서 물건 파는 그게 상품이에요. 12억 똑같 비슷하고. 시스템은 뭐야? 재고자산의 시스템이 뭐를 시스템으로 그러지? 시스템은 작년에는 2억 5천치 있었는데 올해는 20억치가 있어. 재고가. 와, 많다. 뭐지 이거? 하여튼 시스템이 재고로 잡혔어요. 이건 뭘 시스템으로 그러지? 유형자산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움직일 수 있는 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것들.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개발, 뭐 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당분기 950만 원, 그러니까 9억 5천. 아까 전에 그 뭐야 9억 연구개발비 9억 나가는 요 말이에요. 연구개발비가 그래. 프로젝트별로 장부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5년 남았고 0.75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장부 금액으로 남았는 게 요거는 뭐 1억 7천 남아있고, 자동 우회 라우팅 요거는 4,300만 원 남아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억 9,500만 원 정도가 장부 금액으로 남아있고, 계약 기간도 그런 식으로 남아있다, 이런 말이고.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가져온 게 117억이야. 매입 채무 가져왔는데 아직 안 준 거지. 이걸 외상으로 가져온 거지.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땡큐가 있어요. 우리 전세가 땡큐가 되듯이, 전세는 집주인이 내 집을 빌려주고 그 뭐 이자 안 주면서 돈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입 채무를, 이자를 은행 이율보다 덜 내고 돈을 안 주면은 땡큐겠죠. 그렇게 줄 사람도 없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러 이렇게 쌓아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결제 수입장 전액이며 연간 1.77%. 와, 이자 엄청 싸죠. 이게 차입금 받으면 연간 1.77%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왜? A 플러스 등급이니까 적용받고 있다. 이건 기타 부채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1년 안에부터 갚아야 되는 거. 비유동 항목은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갚긴 갚아야 되는데 1년 안에만 안 갚으면 돼. 1년 안에만 갚는 거지. 1년 안에 갚기도 해야 돼요. 1년 안에 갚아도 되겠지. 수수료 내야 되나? 그게 55억 정도다. 작년에는 42억이었다. 자기 주식, 요거는 단기말 수권 자본 주식, 발행 주식 총수는 뭐 2천만 주였는데, 그 중에 1229만 4천 주가 있으며 한 주당 액면 금액은 500원부터 시작했었다. 전기 초에는 750만 주에서 자기 주식을 135만 3천 주를 소각했어요. 와, 자서주 소각. 이게 그럼 날라지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220만 주를 소각하면 1000만 주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주. 그럼 주식 값어치는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분기에는 101억이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올해는 157억이 생겼다. 이런 것들. 상품 매출 127억, 12억, 시스템 매출 96억, 유지보수 매출 48억,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7억의 매출이 요번 분기에 생겼다. 계속 나왔단 말이죠. 직원은 151명, 판매비와 관리비가 판관비, 급여는 8억, 작년에는 7억 8천, 4천만 정도 올랐네요. 복리후생비 2억 비슷한데 뭐가 탁 걸리냐면 경상개발비. 나 요거 이때까지 몰랐는데 오늘 하나 배웠어요. 경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가 판관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판관비는 27억. 여기서 만약 연구개발비가 얼마예요 이거? 9억 빼버리면, 반만 연구개발한다고 하고 한 4억 빼버리면 23억 되죠. 그럼 그 남아있는 또 3억은 순이익으로 포함되겠죠. 덜 빠지니까. 영업이익으로 포함되겠죠. 영업이익으로. 판관비를 빼는 거는 매출 총이익이거든. 매출 있고,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빼기 판관비를 하면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세금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빼면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처음에 여기서 여기 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 매출 채권이 감소되고 있고, 이게 감소 글자 좀 이상해. 통과. 재무활동에서 느끼는 부채 조정 이유, 전기 초에는 10억, 당 분기 말에는, 초에는 10억으로 시작했는 게 분기 말에는 14억으로 불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시스템 매출, 아까 말했던 상품 매출, 해외 이런 것들 지역별 현황이에요. 아시아에서 시스템 매출이 1,000원이니까 2,200만 원 매출이 올랐고, 그리고는 해외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국내 매출. 그게 총 157억의 국내 매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분기 같은 경우는 총 100억의 매출이지만 유지보수 쪽에서 2,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어.
당분기에는 시스템 매출에서 2,200만 원이지만 유지보수 쪽에서 작년에는 전분기에는 2,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10% 이상 매출을 차지하는 고객들은 A가 11억, B는 36억 합쳐서 10% 이상 차지하는 고객이 48억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수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되잖아. 영업손익이 봐요. 영업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아니구나. 영업이익이 8억이잖아. 8억 거의 7억 9천 정도. 당기 순이익이 8억 맞네. 7억 9천에서 만약에 판관비가 아까 그거 연구비 9억 나갔잖아요. 한 4억만 나가면 4억 더 뿌리시면 8억이잖아. 8억 하면 4억이 이어서 더 뿌리신다. 그러면 12억 된다면 영업이익이 12억. 와, 근데 여기는 당기 순이익이 8억인데 연구비가 9억이야. 와, 대단하다 맞죠? 이렇게 작은 회사도 R&D 투자에 혼신 힘을 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은 66원이다. 66원. 2019년 4월 1일에 기초자본이 361원, 이익잉여금은 남아있는 돈, 남아있는 현금, 어디 쓸 데가 없어 남아있는 현금 모았더니만 20년 동안 모았더니만 361억이 됐어요. 조금씩 그러다가 막 쓰다 보니까 2020년 4월 1일은 349억이 됐네. 근데 당기 순이익 요번에 8억의 순이익이 발생돼서 또 이걸 또 옹쳐야 돼. 옹치니까 연차 배당이라고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345억이 됐어. 지금 345억에 남아있는 현금이 있어요. 회사에.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 금융상품지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204억이 발생됐는데 단기 금융상품 뭘 했는지 몰라도 이거 나와 있어. 그래도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단기 금융상품을 또 처분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재무활동은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갚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배당금을 12억을 배당을 줬어요. 12억. 배당금을 줘도 되나? 배당금은 보통 현금을 주잖아요. 현금. 배당은 현금이거든요. 현금. 남아있는 현금이 있어야지 배당을 줄 수 있어요. 남아있는 현금이 없으면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회사가 돈을 막 이렇게 벌고 있는 회사, 막 카카오 막 이런 데는 배당 안 주거든. 막 성장하는 회사니까 막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투자도 하고 R&D도 열심히 하고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주주 친화적인 거.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만 하잖아. 배당금도 지급하지, 자사주도 이건 자사주 안 나오네. 자기 주식 매입 이런 것도 하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영업활동 잘하지, 투자활동 잘하지, 재무활동 잘하지. 멋지다. 이렇게 대표이사 21% 아까 나왔던 거. 그래서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 되는. 아까 전에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64명에 8명 됐잖아요. 60%. 총 110명 중에 60%가 10년 이상 근속. 장난 아닌 거지. 110명, 101명이 아니고. 이렇게 있고, 주주 승인 금액 1인당 평균 보수익이 2,300만원, 이사 1명이, 그리고 등기이사는 평균 보수익이 3억. 아니다. 1,000, 10만, 100만, 1,000만, 아니다. 1,000만, 1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원. 3,000만 빼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네이버 금융 요걸로 보면은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영업 매출이익이 619억, 630억, 700억. 700억 넘어갔죠? 2020년 3월 예상 70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하반기 2021년에는 어떻게 될까? 계속 또 올라간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35억, 단기 순이익이 39억. 여기서 아까 전에 그거 연구개발비를 좀 반만 했어도 43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는 건데 여기 투자한 데 더 썼다. ROE는 8, 부채 비율은 43%, 당좌 비율은 당장 쓸 현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297%나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자본에 비해서. 유보율은 당장 쓸 돈이 아니고 내 자본의 500%를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율이나 이런 건 의미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으니까 PBR 수치가 0점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쌓아둔 돈도 있고 당장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부채가 40% 돼도 PBR이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딱 제로가 돼보잖아요. 망했잖아요. 망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면은 나는 5,000원 주고 샀다고 치면은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돌려주는 거지. 5,000원에서 팔고 나니까 2,000원 더 남았어요. 팔고 나니까 뭐 한 10,000원 더 줘요. 막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거지. PBR이 안전빵이에요. 요거는 안전빵 통과. 그러면 이거는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EPS 곱하기 ROE는 276 여기 겁니다. 요게 3개월치 거네. 이게 1년치 건가? 이게 1년치인가? 3개월치잖아. 아닌데 700원이니까 이게 1년치라고 계산하고 1년치로 계산할 때 8.7은 ROE 곱하면 2,400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멀티플이 8.7을 적용했다고 그런 거고 영업이익은 35억 35억 곱하기 멀티플을 10을 주면 350억 지금은 시총이 660억 멀티플 10을 줘도 350억 멀티플 8을 주면 2,400억 좀 이렇게 비싸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요 정도로만 하면 요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안 보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잘 벌고 있고 투자는 잘 하고 있고 재무 활동도 잘 갖고 있고 요게 보였고 자 그러면 영업 이익이 35억일 때 그거 시총에서 나눠 버리면 665 나누기 35 하니까 19가 나와요. 19가 나오면 이것도 멀티플 있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주가는 19배의 멀티플을 적용받아서 5,400원이 된 거예요. 5,400원. 그러면 이 회사가 멀티플이 19배, 19배 받는 게 정당하냐? 받을만 하냐만 찾으면 되잖아. 원인만. 맞죠? 그러면 이 회사가 싸다 안 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자 그래서 PBR이 아까 말했던 1점대 0점대 나왔던 거고 PBR 수치가 굉장히 장점이고 자 그러면 EPS로 또 이 회사의 또 멀티플을 또 역으로 추적해 보면은 요거 지금 5,410원 5,410원 나누기 EPS 276원이잖아 는 하면은 19점 얼마 나와 19 이게 뭐입니까 주가 나누기 EPS 하면은 PER이 19 나와 19 2000년 기준이에요. 이거 컨센서스 기준으로 대충 한 거예요. 그럼 19 그럼 이 회사가 19만큼의 멀티플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10, 뭐 건설은 7, 뭐 인터넷 20, 뭐 게임즈, 뭐 바이오 뭐 40도 주고 30도 주고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19 지금 19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19만큼 줘도 되나? 아닌데 덜 지금 사업성을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좀 더 줘도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거 보면은 연간 그래프고 영업이익률이 뭐 이렇게 되나 이게 한 자릿수 이익률이 저번에 어떤 건물이 윈스도 두 자릿수였잖아. 꾸준히 10대 중반대였잖아.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그리고 월덱스도 10% 중반대 뭐 잘 나가는 것들은 다 10% 중반대였어요. 국토화학은 1%였대고 한 자릿수때.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버리면 이게 순이익이 은행 이율보다 더 낮아버리면 사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높은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뭐 이크레드보는 한 40% 될 걸, 30% 막 이상씩 될 걸, 마이크로소프트도 30% 이상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요게 높은 게 순이익률과 영업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만 팔아도 이익률이 많다. 이렇게 말해서 할 수 있는데 요거 채권 회전 일수 채권이 한번 발행되면은 130만에 돌아온다. 17년 때는 140일 만에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이력이 있는데 이게 분기로 바뀌니까 엄청나게 지금 6월, 9월, 12월, 3월,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게 아까는 이만큼 해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짧게 이거 캐시 사이클, 현금 사이클은 엄청나게 짧아졌다. 잘 돌고 있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금방금방 돈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돈을 버는 그래프예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성장이 30%, 49%, 44%, 42%, 31%의 배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한 100원 정도, 100원, 60원, 100원, 100원, 120원. 이 100원은 49%고 이 100원은 44%. 이때는 주식이 뭐 3,000원, 2,000원 했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매출액은
18년도에 600억, 19년도에 630억, 2000년도에 700억, 2006년도에 이거는 그냥 분기별로 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 회사는 20년 동안 적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부채율은 아까 봤지만 부채율은 150억, 150억, 185억 높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부채율이 40몇 프로인가? 어디지? 이거 안 나오네. 그 정도 됐어요. 부채율 없다. 뒤에 보면 또 있겠죠. 영업활동 흐름은 아까 봤던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왜 좋으냐면은 돈은 벌고 있고 투자는 하고 있고 재무도 돈도 갖고 있고 돈은 벌고 있고 투자는 안 하고 있고 돈은 안 갖고 있고 이것도 괜찮아요. 돈은 계속 벌기 때문에 그럼 이런 데는 배당금이라도 주거든. 그럼 이런 데는 배당금도 안 주면 문제지. 이게 제일 문제지. 돈도 안 벌는데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갚아. 이게 제일 문제지. 이걸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속했다 하면 그 사이 끝나겠지만 이런 게 제일 문제지. 그러면 다른데 또 돈 쓰는 데가 있을 거잖아. 돈을 계속 안 쓰면 이런 거 잘 봐야 돼. 통과. 요거는 그냥 검색해 잡플랜이 검색하니까 복지급여가 요 4.3 정도가 올라왔어요. 영국인은 뭐야? 장단점 흡연자, 팀원, 윗선, 인지도, 크기, 뭔 크기, 정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 IBK, 기업은행의 시스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3월달 이런 식으로 영상회의 기업에 이제 들어가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게 있고 요렇게 정리한 거 올린 거 주소는 그거 커뮤니티 요 글 영상 아랫단에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뉴스는 ECA 디지털 오코프샵 플레이스팀 백철 팀장은 끝없는 고민과 시도 끝에 국정원 보안 심사 통과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 말했잖아요. 아까 전에 끝없는 고민과 시도 끝에 이런 거 국정원 보안 심사 시스템도 만들어내고 코로나가 쏘아올린 언택트 시대에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현해남 20기 대표이사 현해남 손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요 ROTC 전문 잡지 요것도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링크를 따라가서 제가 본 건데 19년에 ECS텔레콤 설립회가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대우통신 최초로 만 35세의 부장을 달았고 이분이 하는 게 20주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코스닥에 상장하고 2007년에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A+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고가래. 이 업체 물건들이 좀 고가래. 근데도 시장 마켓은 국내 1위를 수성 중에 있다. 은행, 카드, 보험, 공공기관, 언론, 제조 이렇게 합쳐서 500여 개의 2000개의 음성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은 시중은행 70%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ECS텔레콤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음성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돼야 되니까. 그래서 엔지니어가 110명의 고유 솔루션이 있고 음성통화보다 SNS 채팅 대화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되고 있다. 이분이 그리고 14년도에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상 외교부 장관 감사패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고 글로벌 파트너사인 아바야, 에스펙, 시스코 등으로서부터 아시아 퍼시픽 최고를 인정받은 상들이 있다. 기존에는 솔루션과 서비스의 가치를 기능 위주로 증명하는 방식의 사업을 했었다면 현재는 기업 고객의 사용 목적을 이해하고 성공을 필수로 하는 ECS텔레콤을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사람은 영업사원이라 안 그러고 뭐라 했더라? 뒤에 가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내리사랑 최고의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아야 된다.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선택해야 된다. 고객은 엔지니어의 기술력보다 사용 목적에 부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엔지니어들도 기계와 제품만 잘 다룰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수다. 그래서 ECS 엔지니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고객 만족이라는 이중고를 지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업맨, 영업대표라는 표현을 쓴다. 누구누구 영업대표, 누구누구 영업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그리고 여기는 회사가 들어가면 좋은 인재를 채용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 가지고 그 3단계 그 대표가 면접하거든요. 꼭 대표 면접이 있더라고요. 경력직 또 2단계에 처음에는 서류 검사, 두 번째는 임원직 검사, 심사, 면접, 세 번째는
대표 면접이 있더라고. 스펙보다 여러 단계의 인성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열정이 있기 마련이며 여기에 영업 선배들의 확실한 롤모델, 누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옆에 좋은 롤모델만 있으면 기업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데가 JYP죠. JYP는 영업을 안 하잖아. 영업 어디서 룸에서 영업 안 한다고 자기가 유명하게 이쪽으로는 유명하거든요. 룸에서 룸방에서 우리 이사들은 영업을 할 수는 없다. 거기서 영업할 것 같으면 옷을 벗어라. 그리고 우리는 자기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얘들 JYP 애들은 그거잖아. 학교도 잘 가야 되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얘는 인성을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끼나 이런 것들이 여보다는 YG가 좀 더 강하지. YG는 공부 이런 거보다 그냥 스타성 이런 것만 보니까. SM은 외모강 하여튼 JYP. 그래서 JYP를 지켜만 봤는데 놓쳤어. 요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인성 스펙보다 여러 단계의 인성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옆에 환경만 맞춰주면 확실히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시키고 기간이 무조건 2년 정도를 체계적인 트레이닝으로 그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발전시킨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막 10년 이상 근무자가 64명이나 되지. 110명 중에, 연구원 중에. 그리고 회사는 명확한 비전과 동력을 제시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019년, 18년 2년 연속 중소기업 제일 좋은 회사로 뽑히는 게 일하고 싶은 제일 좋은 회사. 그만큼의 복지 수준과 이렇게 돈 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준다 이거지. 아까 봤잖아요. 영업이 R&D 금액만 6억, 9억인데 순이익이 9억이고 8억이고 직원들 봉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향후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 단독 프로젝트를 수행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이 되는 인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세계로 뻗어놔 버리면 확 퍼지는 거는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알려주면 되니까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는 10년 전부터 사내 원어민 강사를 상주시켜가지고 영어 강의를 전담시켰대. 그래서 자기 직원들은 영어 울렁증이 없고 영어로 말하는 거는 그냥 수술하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이제 미래를 바라고 했겠죠. ECS 처우는 현 업계 최고의 수준이다. 업계 최고 수준이다. 시장과 고객, 파트너, 사회로부터 인정과 박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 너도 정말 잘한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현 대표는 무엇보다 평생 자신을 기억할 직원으로부터 받는 신뢰가 진정한 명예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와 당신 일 잘합니다. 당신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돈 못 벌고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헛바이다 이거지. 그런 것보다는 집에서 신뢰받고 그거 직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진정한 명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 든든한 대표가 되고자 끊임없이 지원하고 베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겠죠. 이거. 그러니까 외부에 보여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 내실에서 인정받는 거. 그러려면 더 많이 줘야 되잖아. 뭐? 돈. ECS는 4차 산업환경에 잘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기를 잘 닦아놓으면 외형의 성장과 이익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이거 맞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기만 잘 닦아놓으면은 뭐가 오더라도 계속 그 기본기 안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이 회사의 기본기는 적자 한 번도 안 냈는 거, 끊임없는 영업이 발생,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하고 계속 개발하고 돈도 줄 만큼 다 주고 다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군대의 뭐 얘기고. 내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게 아닐까 기대해본다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리더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속 출신의 그러니까 군대 이제 이거는 뭐 넘어가겠다. 기업을 운영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 일을 잘하는 직원의 손을 들어준다. 당연하지. 일 잘하는 사람 손 들어주지. 장기적으로 해온 나의 노력이 어떤 평가와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없다 이러면서 비관하지 말고 나도 이 위치까지 오는 거 35년 걸렸다. 35년간 장기적인 안목과 사명감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장교의 명예는 부하들이 주는 거다. 장교 앞에서 자기는 ROTC 출신이니까 ROTC 장교 앞에서 이제 말하는 때 그런 것들 말인 것 같아요. ECS텔레콤 채권 넘어 콜봇 18년 12월 달에 농협 콜센터 이렇게 나오고 ECS텔레콤 농협에서 콜봇 서비스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쭉
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솔루션 국내 최초 구축 2020년 6월 음성인식, 그러니까 음성으로 그거 우리 홍채 인식하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우리 집 번호 하듯이 이게 음성으로 음성 본인 확인 서비스는 개인이 갖고 있는 100가지 이상 목소리 특징을 모은 정보로 고객을 식별해 이를 상담과 금융기관이 활용하는 기술이다. 우리 이렇게 콜센터 전화 걸면은 무슨 고객님 하면서 바로 하잖아. 우리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목소리를 기억해버리면 빅데이터가 목소리로서 그 사람의 본인 인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그러니까 음성으로 그냥 인식이가 하면은 평균 11초를 단축시킨대. 그러면 업무 효율이 11초 한 번에 11초니까 몇 번입니까? 그걸 100 곱하면 또 계산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또 1년 데이터를 내면은 그게 10년치 할 일을 7년 만에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그래서 ECM텔레콤 관계자는 해외에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음성 인식 솔루션인데 이제 기업은행을 구주로 다른 산업군에도 확대되기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코로나가 쏘아올린 2020년 9월달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던 것. 민감한 산업 금융 정보를 다루는 주요 그룹사의 금융권 DWT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그 경험과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다. 앞날을 예상하고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2년 전 IBK 기업은행 화상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외부 연동망을 통한 국정원 보안 심사를 통한 솔루션이 많은 고객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때 2년 전에 그걸 개발했지만 그걸 앞날 예상하고 개발한 건 아니다 말이지. 개발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우리 보안 심사 통과해야 되는데 너도 통과 안 되네. 그럼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했다 이거죠.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0년째 무차익 이렇게 SI 사업은 통합관리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발주처가 재무 안정성을 평가 점수로 또 보기 때문에 우선 보기 때문에 괜히 이걸 우리가 맡겼는데 재무 안정성이 불안하면은 그 회사 무너지든지 좀 그래 될 뻔하면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시스템들을 다시 갈아엎든지 AS 받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재무 안정성인데 이 ECS는 재무 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수의 점수로 수의 발주 점수로 수의 계약이 많이 유리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자금을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은 이 회사는 시총이 600억인데 1200억도 안 되는 1200만 돼도 2배 2000억이 되면 3배.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이지만 5천억 우아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시총을 본다는 거죠. 시총이 2배만 되면 이거 10,000원 되는 거고 이거 2천원이 되면 이거는 한 15,000원 3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0년간 돈도 잘 벌고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선정되고 배당금도 매년 지급하고 5천짜리가 100원이면 지금 금융권 3천원짜리 200원씩 주거든요. 3천원짜리가 200원인데 그 6% 7% 하잖아. 그러면 이거 3% 넘는단 말이지. 그리고 직원도 좋고 한 번도 적자가 없었고 연구개발비가 9억이고 한 분기 순수익이 8억이고 지금 일부 한 분기 판관비의 30%가 연구개발비예요. 판관비의 30%가 연구개발비. 기술자 인력이 110명. 110명 중에 10년차 이상이 근무한 사람이 60명 이상이. 그리고 국정원 관리 보안 심사 기준도 통과했고. 그럼 PBR 수치, 자기 재산, 부채,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시오, 네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수치, 이 수치가 낮으면 낮으면 좋던데 1이 기본인데 1보다 낮은 0점대, 하나도 0점대, 하나 솔루션도 0점대, 무슨 어디고 국도화학도 0점대였던가 하여튼 좀 내실이 탄탄한 데는 0점대예요. 그러니까 0점대는 부채율 볼 필요도 없어. 이건 하방이 없다고 보면 돼. 하방이 더 이상 무너진 게 없다고 보면 돼. 현금 동원 금액이 340원, 이익 잉여금이 340억 있었잖아. 지금 상황에서 펀은 19, 멀티플을 19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멀티플 19를 받을 수 있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변환된 우리 세상에서 비대면과 언택트 모바일 근무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 뼈저리게 다 느끼기 때문에 이제 업무 편의성이나 기업들도 한번 해봤던 것도 있어가지고 줌이나 이런 식으로 시스템들이 분명히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는 데가 없으니까 더 뛰어난 거지. 그런 가운데서 멀티플은 저는 그런 것도 그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멀티플을 더 많이 줬지만 뭐 지금 이거 수치로는 멀티플 19지만 비즈니스 모델도 멀티플 많이 줬고 그보다는 저는 현해남 대표에게 멀티플을 많이 주고 싶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1등을 2년 연속 만들어냈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연구개발비도 팡팡 쓰고 있고 지금 면접을 대표가 직접 하고 있고 20년간 흑자 아무나 못하지.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는 건 멀티플 19지만 경영자의 멀티플을 더 줘서 이 기업은 매우 싸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과 그냥 평생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묻어두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추천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의 또 지금 장점은 시총이 너무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는 500억밖에 안 된다, 600억밖에 안 된다. 시총이 깡패다. 요거 1000억 되면 2배다. 이게 1000억 되는 게 빠르냐, 카카오가 2배 되는 게 빠르냐. 이게 1000억 되는 게 빠르다는 게 내 오른손모가지. 그러면 안 된다. 카카오 되면 우야노. 그래서 비대면이 아니라도 괜찮은 비대면이 이제 우리한테는 와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매력이 넘치는 사업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작은 금액이지만 매수부터 시작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죠. 40만 원밖에 안 샀지만 55조밖에 안 샀지만 일단은 사고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